너야? 어딨어? 만나러 가야 해. 지금도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반드시 이겨내겠어. 아, 음, 어? 내 거야? 음, 어젯밤에 여러 가지 꿈을 연달아 꾸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 점심에 네가 없어서 낮잠이나 잘까 했거든. 근데 이렇게 오래 잘 줄은 몰랐네. 뒤죽박죽이라 기억이 잘 안 나. 아마 다 예전에 겪었던 일일걸? 그건 이쯤 하고 아까 내 거 뭐 왔다고 하지 않았어? 이건 이 연극 드디어 하는 건가? 아, 자서전적 연극이야. 국정원 선배가 쓴 각본이거든. 그때 나도 같이 아이디어를 냈었어.
아니, 없어. 오히려 드디어 세상에 나온다니까 기분이 좋은걸? 여러 이유로 연극 준비 과정이 힘들었거든. 각본 쓰기부터 연습에 기타 작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 그리고 이 연극에는 조연 캐릭터가 둘이 나오는데 감정선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 음,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던 소꿉친구야. 다양한 이유로 남자는 여자를 선뜻 못 만나고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는 건 더 두려워하거든. 관객을 안달나게 하는 러브 스토리랄까? 역시 눈치챘구나. 사실 진짜 옛날 일이라 티켓을 보고서야 생각났어. 일부러 숨기려던 건 아니야. 음, 절반 정도는 맞았다고 할 수 있겠네? 우리가 지나온 시간이 담겨 있긴 한데, 우리가 결국 만나게 된 이야기는 안 나오거든. 그게 우리가 다시 만나기 전에 각본 짠 선배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 췌장암이었어. 이미 치료가 불가능한 단계였어서 빨리 세상을 떠나셨지. 마지막에 임종을 앞두고 아침바람 요양원에 들어가실 때도 나랑 희철이 형이 옆에 있었거든. 딱 그 순간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대. 선배랑 친구들의 인생을 담은 연극 각본을 만들어야겠다 싶었던 거지. 맞아. 날 취재하러 왔던 것도 사실 재회를 기대하던 거였어. 우리든 각본 속 인물이든 말이야. 하지만 그때의 나는 너를 만날 용기도 결심도 없었지.
그렇겠지. 비록 내 망설임 때문에 선배가 떠나기 전에 보여주진 못하게 됐지만. 그건 말하자면 좀 긴데. 업무 파일, 업무 파일, 업무 파일. 혁아, 넌 어떻게 된 게 짐이 죄다 업무 파일이야? 올해 성실상이라도 받고 싶은 거야? 성실상이라뇨. 형이 옮긴 게 서류 상자니까 업무 파일들이 들어있죠. 아니면 다른 거라도 기대한 거예요? 아, 또 시작이네. 내가 사생활이나 캐는 사람인 줄 알아?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 시간에 쫓겨서 일만 하고 네 인생은 신경도 안 쓸까 봐. 아, 네. 형밖에 없네요. 그럼 일단 그 상자나 테이블 밑에 좀 놔줘요. 이따 끝나면 제가 밥 살게요. 알았어. 내가 할게. 내가 걱정돼서 그러겠지. 혁아, 사실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너한테 또 알려줄 게 있어서야. 그게 뭔데요? 너, 네 첫 교관이 누군지 기억해? 양준이라고. 준희 형이요? 당연하죠. 처음에 국정원 훈련을 거의 다 그 형이 이끌어줬는데요. 형한테 무슨 일 있어요? 그게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 지난주에 명예퇴직 절차를 밟고 지금 호스피스 센터에 있나 봐. 뭐라고요? 잠깐만요. 6개월 전에 형이 저를 찾아왔을 때는 분명 괜찮았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불행은 항상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잖아.
준이 형은 그럼 지금 어느 호스피스 센터에 있어요? 아침바람 요양원이라고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아. 왜? 병문안이라도 가려고? 잘 모르겠어요.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네가 아직 수도에 있을 때 난 벌써 동기들이랑 같이 다녀왔어. 예전 교관인데 당연히 시간 날 때 한번 보러 다녀와야지. 그리고 지난번에 동기들이랑 상의해봤는데 너는 교관이었으니까 다른 걸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 다른 거요? 음, 같이 밥을 먹는다든가 얘기를 나눠본다든가 하는 거지. 진짜 다른 동기분들이랑 생각해낸 아이디어 맞아요? 아무리 봐도 형이 방금 떠올린 것 같은데. 에이, 그럴 리가. 그때 다들 같은 생각이었어. 어차피 형수님도 바쁘고 준이 형한테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때야말로 우리 같은 오랜 동료들이 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옛날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요즘 다들 바쁘잖아. 넌 아직 가게 문도 안 열었으니까. 말 나온 김에 내일 당장 열어봐요? 뭐? 아니, 그건 좀 너무하잖아. 됐어요. 그냥 놀려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형이 오늘 이렇게 와서 이것저것 도와주는 것만 봐도 알겠어요. 다들 제 확실한 대답이 듣고 싶었던 거죠? 걱정 마요. 아직 삶을 포기하진 않았으니까요. 전 그냥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그럼 너도 동의한 걸로 할게. 지금 요양원으로 출발하자. 내가 길을 알려줄게. 그 다음에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걸로. 어때? 지금요? 그럼 나도 집 가서 아이 숙제 봐줘야 돼서 올해는 못 있어. 가자. 이따 준이 형을 보면 어떻게 인사할까? 생각해보니까 형이랑 만날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어. 이 목소리는
아니, 왜 그래? 효가, 네 거 장기 면회증도 만들어 왔어. 이러면 편하게. 효가, 왜 그래? 발작이야? 괜찮아요. 이래도 괜찮다고? 나 의사야. 나까지 속이려는 거야?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형을 속였다고 해도 저 자신까지 속일 수 있겠어요? 어쨌든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내 자서전으로 연극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내 인생에 대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 주요 줄거리 부분은 거의 다 구상이 끝났고 조연은 전적으로 너희한테 맡길게. 알겠어요. 조연의 러브 스토리라. 아니, 내가 무슨 사랑을 안다고. 이 자식, 그게 무슨 소리야? 선배의 예술 활동을 지지해주기 싫은 거야? 아니요, 아니에요. 지금 구상하는 중이에요. 알겠어. 그럼 천천히 생각해. 그 전에 말한 대로 학창 시절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해줘. 몇 년 전의 이야기도 괜찮아. 내가 살 날이 조금만 더 있었어도 자서전 각본을 위해서 너희한테 영감을 부탁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이야. 형, 알겠어, 알겠어. 계속 써. 난 가서 따뜻한 차 좀 내올게.
나도 저런 용기가 있었다면. 러브 스토리면 결국 남자애랑 여자애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서 학교도 같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하는 게 다 아니야? 같이 탄산음료를 마신다든가 아니면 같이 내 상상력이 너무 빈약한 건가? 뭘 그렇게 보고 있어, 멍하니? 응? 저분 그 변호사님 아닌가? 형, 저게 누군지 알아요? 잘은 모르는데 대충 들어는 봤어. 대충 어떤 걸요? 저분이 여기 계시던 한 어르신의 사건을 맡았거든. 그 어르신은 젊었을 때 아이들을 입양해서 간신히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내신 분이셨어. 이제 겨우 여생을 편하게 누리실 나이가 됐는데 심한 병에 걸려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들었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지. 근데 혼자 이 호스피스 센터에 오신 거야. 한 변호사님한테 자식들과의 입양 관계를 해지해달라고 의뢰했다더라고. 입양 관계를 해지하려던 이유가 뭔데요? 입양된 자녀들이 부양하길 거부한 거예요? 아니, 자식들이 병을 앓게 되면 다들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양아버지의 병을 치료하려고 했을 거야. 잠깐만요. 입양된 자녀들이 설마 양아버지의 병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어, 몸 아픈 걸 자식들한테 안 알리신 거야. 자식들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안타깝지. 내 생각에 나을 수 없다고 여겨서 자식들이 밑빠진 독에 돈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 차라리 각자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 거지. 입양 관계를 해지한다는 뻔한 아이디어도 아마 자식들이 완전히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거겠지. 에휴, 그 어르신 고집이 대단하셔. 전 그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양으로 맺어진 가정은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운명처럼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귀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을 아끼고 지키려는 마음으로 눈앞에 닥친 재난을 혼자 감당하는 거라면 그것 또한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근데 그 변호사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 이 의뢰를 받았을 때 어르신이 입양하신 자녀들이 변호사님한테 진실을 말해달라고 간청했다고 들었어. 변호사님은 의뢰인 입장에서 직접 말할 수 없다고 하고 사적으로 어르신을 설득했지. 뭐라고 했냐면 가족이니까 피하지 말고 최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그건 상대방을 평생 무력하게 기다리게만 할 뿐이라고 했어. 내가 말한 이유는 비밀을 숨긴 사람들어 다 털어놓으라는 뜻이 아니야. 다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신경 쓴다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지.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재앙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바랄까? 아니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함께 극복하기를 바랄까? 그래도 그 친구가 뭘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네가 모르면 나는 더 모르지. 아무튼 영감 떠오르는 거 있으면 꼭 적어놔. 어쩌면 내가 떠나기 전에 너희랑 같이 연극을 완성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사실 준희 씨가 이틀 전부터 깨어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악화돼서. 형수님, 걱정 마세요. 준이 형이라면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저도 남편 상태가 어떤지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이 소식을 준희 씨 어머니께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형수님, 저랑 혁이가 옆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저희가 계속 여기 있을게요. 형수님하고 준이 형 가족들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누군 아니겠어. 며칠 동안 이미 수도 없이 생각했어. 만약 현대의학이 좀 더 발달했다면,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더라면, 이런 광경을 보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만약 준이 형이 처음부터 형수님한테 자기 병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준이 형이 형수님께 말하지 않았다면? 형이 형수님께 말하면 안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형수님한테 알리지 않고 혼자 숨어서 임종 치료를 받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랬다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다음에 몸져 놓을 사람은 형수님이 되겠지. 너 이 자식 진짜... 됐다.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결혼이란 가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작은 병에 걸린 걸 아내한테 말을 안 하면 아내는 당장 그날 밤이라도 나한테 헤어지자 할 거야. 만약 큰 병인데 말을 안 하잖아? 그러면 날 끌고 가서 치료받게 할 거야. 다 낫고 나서 이혼하자고 할지도 모르지. 왜냐하면 아내는 날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하러 데려간 거거든. 이혼을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아내한테 말을 안 했기 때문이지. 이건 아내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거잖아. 이런 일들은 원래 가족과 상의해야 할 것들이야. 가족이랑 상의해야 할 일들이라고요. 형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본 건 아닌데 도저히 결심이 안 서요. 그래도 생각해봐. 준이 형은 처음부터 형수님께 이 일을 알렸기 때문에 형수님은 모든 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야. 만약 형수님이 계속 상황을 모르다가 며칠 뒤에 갑자기 준이 형의 사망 통지를 받는다면 더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긴 해요. 게다가 형수님뿐만 아니라 준이 형 본인도 이 순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왔을 거예요. 근데 전 그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어요.
준이 형. 하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그녀를 대해야 할까? 내가 먼저 스스로 떠나놓고 어떻게 내 마지막 순간에 같이 있어달라고 하겠어. 만약 그 친구가 원치 않는다면? 어쩌면 내가 계속 나 스스로와 화해하지 못했던 걸지도 몰라. 만약 내가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 친구도 날 그리워한다면? 아직 모든 걸 말할 준비가 되진 않았지만 어쩌면 날 그리워하는 그 친구의 마음을 마주해야겠지. 형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가서 차 좀 내올게요. 아, 괜찮아요. 오늘은 준희 씨가 부탁한 영감 노트를 가지러 온 거예요. 영감 노트? 아,
형수님,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준희 씨는 서둘러 떠났지만 각본이 상당 부분 완성됐다고 알고 있어요. 이제 제가 유언대로 대본을 완성해서 가능하다면 무대에서 연출도 해보고 싶어요. 형수님, 그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어렵겠죠. 그래도 생전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 준이 형이 이전에 저희한테 이 연극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줘서 사실 저희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형수님, 만약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저나 희철이 형한테 연락 주세요. 동기들 모두 형의 마지막 뜻을 실현하는데 기꺼이 힘을 보탤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형수님, 이건 준희 씨의 마지막 순간을 동료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준희 씨한테서 결국 다들 어떤 일을 하시는지 듣진 못했지만 대충 짐작할 순 있어요. 마찬가지로 꽤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신 거겠죠? 어 그렇긴 하지만 강혁 씨, 제가 참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준희 씨가 생전에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일하면서 아마도 많은 위험한 상황을 겪고 많은 선택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준희 씨도 이전에 그랬거든요. 하지만 어찌됐든 서로를 진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최대한 숨기지 말아야 해요. 어쩌면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편이 나을 거예요. 소중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라고요. 근데 이 한 걸음을 도대체 어떻게 내디뎌야 할까? 준이 형, 이럴 줄 알았다면 형한테 조언을 더 구할 걸 그랬어요. 적어도 그렇게 했다면 나도 조금은 용기를 냈을 텐데.
너야? 진짜 너 맞아? 여기서 널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동안 잘 지냈어? 맞아. 그때 고민이 너무 많았어. 그동안 많은 일이 있어서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할지 몰랐거든. 그래서 어? 아, 아, 내가 잘못했어. 아, 아니면 그냥 나한테 벌이라도 줘. 다 받아들일게. 미안해.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이 간단한 걸 제대로 깨닫는데 정말 오래 걸렸지? 사실 처음에 나는 정말로 내 남은 생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네가 사는 이 땅을 지키는 데 쓰고 싶었어. 그리고 네 삶도 지켜주고 싶었고, 안 만났으면 슬픔도 없었을 거야. 내 생명이 끝날 때 혼자 죽음을 마주했을 테니까. 나는 숨어서 너를 지켜주는 수호자가 되고 네 삶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한순간이 됐겠지. 사실 우리가 다시 만난 뒤로도
그 생각을 한참 동안 갖고 있었어. 그러다 희철이 형한테 들켜서 혼나기도 했었고. 그래도 결국엔 이렇게 만났잖아? 설령 우리가 사귀지 않았더라도 가족으로서 너한테 해명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 다행히 모든 일들이 결국 가장 아름다운 방향으로 흘러갔어. 우리가 사귀고 약혼하면서 나도 마침내 너와 함께 더 먼 미래를 볼 수 있게 됐어. 그것도 청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좋아, 물론이지. 그럼 지금 출발할까? 연극을 보기 전에 맛있는 것부터 먹으러 가자.